네, 직접 탐방을 다녀온 기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된 첫 번째 기업을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최근에 뜨거웠던 기업이에요. 네. 솔트룩스. 일단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전화 서비스나 이제 고객센터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AI 기능 아니면은 이런 비서 역할이나 이런 관련된 메타 휴먼 쪽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좀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이제 한 9월쯤에 이제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루시아 GPT라는 자체 언어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뭐 구글 바드나 오픈 AI 같은 챗 GPT와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이 솔트룩스만의 특장점, 강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회사 뭐 마임 AI도 있고 코나 테크놀로지도 있고 셀바스 AI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아까 그만 말씀했던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구글의 바드나 이제 챗 GPT와 같은 이런 언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런 솔루션 업체를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은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루시아 GPT를 만들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이 시장에 AI 시장이 좀 뛰어드는 조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이 이제 서서히 좀 다른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어떤 브랜드와 만나냐는 그 만남일 텐데요. 일단 들려오는 이야기는 삼성과의 협업설입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또 삼성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갤럭시 S24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를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물론 지금도 지금 여러 뭐 코나 테크놀로지나 다른 관련된 기술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 좀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트루스가 일단은 협업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루시아 GPT를 직접적으로 이제 탑재한다기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좀 확장하는 이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챗 GPT나 뭐 아니면은 바드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언어 모델을 같이 혼합적으로 이제 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갤럭시 S24에 대한 테스트에 뭐 솔트루스 전문가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트루스가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라는 좀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그런데 최근 시세의 선반영이 네. 되었던 기대감은 GPT에 대한 스토어, 그러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올라와서 가격대가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닐까 싶은데요. 적정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4분기 실적도 곧 나올 거고, 뭐 작년에는 일단은 적자입니다. 이제 적자인 상황이지만은 일단 대표님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올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물론 루시아 GPT를 이제 만들면서 이런 개발 비용이 이미 작년 실적에 굉장히 좀 많이 녹아 들어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마무리 이제 그 비용에 대한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이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 물론 이 자회사 같은 경우가 뭐 플루니 스튜디오나 아니면 좀 손비서와 같은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물론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은 결국엔 새로운 이제 수익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GPT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개선이 될 거냐. 물론 시장은 먼저 일단은 선반영으로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오르긴 하겠죠.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챗 GPT 스토어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과연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2분기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먼저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로봇도 실적이 나오네? 그러면 AI 쪽도 실적이 나올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네.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주가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대감으로 반영하면서 전략을 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체크해봤고요. 넘어가서 신테크 바이오에 대한 기업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어떤 기업입니까? 요즘 좀 핫하긴 하죠. 이제 AI 신약 관련 이제 플랫폼을 일단은 만드는 회사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들, 뭐 보로노이나 뭐 파로스 아이 바이오와 같이 아직까지 사실 실적이 크게 이제 오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엔비디아, 사실상
회사 엔비디아라는 기업 얘기를 들으면 네. CES만 주목할까 싶었는데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AI 의료기기 쪽 의료 플랫폼이 주목을 받았는데 신테카 바이오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왜 이 AI 신약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AI 신약 플랫폼을 만든다. 슈퍼컴퓨터가 뭐 3,000대, 10,000대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후보 물질 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슈퍼컴퓨터가 많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쪽 시장이 더 커지겠네. 우리가 이쪽에 투자를 해야겠다. GPU나 아니면은 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AI 신약을 우리도 한번 파트너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암젠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도 이제 리커전 회사에 먼저 굉장히 큰 규모에 대한 빅딜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테카 바이오도 기존에 슈퍼컴퓨터가 한 3,000대가 있고 이제 미국에 있는 슈러딩거도 대략 한 3,000대에서 4,000대 되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에도 나왔던 일단은 공장 신축 준공 공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슈퍼컴퓨터를 10,000대까지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래 작년 한 하반기쯤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한 상반기쯤에는 관련된 기술이적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테카 바이오 투자 모멘텀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예산 한 3가지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딥매치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플랫폼인데 네. 우리가 한 10억 개에 대한 후보 물질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로 이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약 개발을 이제 합성 항원을 이제 만드는 이제 플랫폼 업체인데 이게 일단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 유럽, 바이오 USA도 대부분 큰 학회에 대부분 참석을 했었고 이미 대부분 빅파마 업체들과 좀 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올해 상반기쯤에 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STB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이건 좀 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이거는 저 같은 일반인도 실제적으로 쓸 수가 있는 좀 구독 경제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이런 내가 컴퓨터로 이런 클라우드, STB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네. 내가 만약에 당뇨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 이 후보 물질이 있네. 이거를 조합을 시켜서 나만의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GPT 스토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물론 자체에 대한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은 네. 여기 이쪽과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테카 바이오도 새로운 이런 구독 경제 서비스,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이 회사가 작년에 한 중간쯤에 좀 갔다 왔었고 그래서 올해 한번 상반기 또 한 번 좀 갔다 와도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회사 입장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주가 움직임이 조금은 이제 고개를 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방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렇다면 AI 신약 개발로 구분되는 쪽이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AI 의료 쪽 진단 보조 관련 기업들도 매력적일 수 있습니까? 엔비디아 모멘텀을 봤을 때요. 뭐 최근에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이런 업체들도 사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을 이제 들어가는 좀 원년의 해라고 좀 굉장히 시장에서도 예전에 한번 뷰노 IR을 좀 다니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물론 아직 신테카 바이오나 이런 파루스 아이바이오 같은 건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과의 좀 제휴를 맡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AI 쪽은 일단은 해외 시장에 먼저 개척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겠죠. 이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올해의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녹아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외 시장에 통해서 이쪽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2차 상승도 충분히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테카 바이오나 이제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미 해외 쪽에 있는 AI 신약 플랫폼은 이미 굉장히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나 로시오나 사노피에 이미 기술 이전 2조짜리, 5조짜리 계약들이 하나둘씩 나왔었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의료기기, 의료 AI 쪽 시장만큼이나
올해 조금 큰 계약건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뷰노에 대한 탐방 이야기도 한번 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테카 바이오 가격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최근 고점이 한 19,960원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목표가를 좀 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한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세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파인 엠텍 어떤 기업입니까? 네, 사실 이 회사는 이제 LED 조명 쪽 하던 회사였는데 이제 2020년에 이제 폴더블을 이제 이쪽 힌지. 그러면서 좀 회사가 이제 기사 회생하면서 좀 빠르게 올라오는 회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작년에 한 10월쯤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파인테크닉스로 알고 있던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파인 엔텍으로 이제 힌지 쪽과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회사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파인엠텍의 외장 힌지가 삼성전자로부터 또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원래 우리가 흔히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는데 우리가 K치바테 이제 경제사 같은 경우는 이게 외장 힌지를 만들고 있고요. 네. 이제 파인엠텍은 내장 힌지를 만들고 있는데 외장 힌지까지 이제 이쪽 사업을 이제 침투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쪽 폴더블 시장을 그 한 60% 정도 조금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 쪽, 뭐 오포나 뭐 샤오미나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최근에 나왔던 뉴스에 좀 놀라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나왔던 갤럭시 폴드 5에도 내장 힌지가 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장 힌지가 들어가는 줄 알고 네네. 있었는데 조금은 이게 이번에는 좀 매출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파인엠텍 주가가 빠졌을 때 아니야 안 들어간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럼 네. 다음 모델에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이제 들어가지 않았던 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 회사는 중국 쪽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이제 중국 쪽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좀 사업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힌지가 지금은 당장 폴더블 폰이 가장 전면에 서 있지만 너무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어느 날은 노트북도 말고 다니고 네. 뭐 안경도 말고 다니고 그렇다면 힌지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맞습니다. 것도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2차 전지 부품 공급으로 캐파를 확대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2차 전지는 일단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제품을 일단은 회사 가서 이제 보긴 했었는데 아마 올해 한 중순 아니면 한 7월, 8월 달부터 부품이 좀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뭐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한 곳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거는 하반기쯤에 좀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힌지 쪽에 대한 매출이 비중이 훨씬 크고 네. 그리고 말씀대로 이 폴더블 핸드폰에서 뭐 향후에는 폴더블 특히 아이패드 쪽으로 일단 태블릿 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노트북 쪽도 이제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제품군에 대한 확장 국면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25년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감안해서 가격 전략 제시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사실 2만 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물론 9천 원대에 오긴 했었지만은 한 목표가 한 1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7,000원 정도인데 일단 13,000원은 1차 목표가입니다. 여기는 제가 2025년 되면은 이 산업 자체가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저는 2만 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탐방 기업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화진 과장의 탑픽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신테카 바이오가 상반기에 충분히 좀 기술 이전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솔트룩스, 신테카 바이오, 파인 엠텍까지 살펴봤고요. 탑픽 기업으로는 신테카 바이오가 선택되었습니다. 오늘도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